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북통일당 대표인 도명학 작가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하신 대로 어제 우리 국민들 앞에 약속하신 대로 남북통일당이 정말 우리 남과 북이 자민주 체제하에서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고 통일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꼭. 어제 뭐 전화도 많이 오고 정말 탈북민들이 훌륭한 일을 해냈다. 탈북민들을 비하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믿는다 이런 격려의 그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오늘 다시 모셨는데요. 자, 오늘은 그 남북통일당은 자주 제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일단 북한에서 들어온 중요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말씀 들으셨죠?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을 그것도 5박 6일 동안 가서 있으면서 보스트슨이 우주센터에 가서 직접 푸틴을 만났죠. 근데 그 우주센터에 간 것은 북한이 지금 2번이나 실패한 정찰위성 있잖아요.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2번 다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것이 바로 엔진 문제, 연료 문제 때문에 지금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그 기술을 가져올 거다. 이거는 아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줄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나 그 외에 더 큰 뭐 밀가루라든가 식량이라든가 휘발유라든가 가공된 석유, 휘발유나 디젤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겠지만 최첨단 이 무기 기술에 대한 그 군사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넘겨줄 것 같진 않다. 넘겨주지 않는다. 그걸 김정은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들으셨죠? 네. 자, 우리 도명학 작가님이 보시는 건 어때요?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 못지않게 아주 정통한 분이신데. 푸틴과 김정은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밀월 관계로 가까워지는 그 원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탄약이 부족하지 않아요. 재래식 무기가 부족하니까. 방사포탄과 일반 포탄은 다 동이 났다는 거예요. 이미 다 소진하고. 그렇죠. 근데 북한은 지난 75년 동안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도 그게 무기고들이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가볼 기회들이 있었는데 정말 차고 넘치죠. 버려야 될 그런 무기도 다 그리스를 정성껏 발라서 심지어 제가 어떤 곳에 비밀기지에 우연히 가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저 갱도에 전기기관 차 있잖아요. 석탄 넣는 기차. 그것도 버리지 않고 잘 보존을 해서 전쟁 때 쓰려고 하는. 네, 그것도 이게 바닥에 내려놓은 게 아니고 천정에 이게 달아냈더라고요, 이게. 철로에 올려놓은 게 아니고 천정에 달아내나? 이게 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천정에 달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정도니까 재래식 무기 재고는 상당히 있으니까 그거를 러시아에 가져가고 또 러시아 무기하고 북한제 무기, 중국제 무기들은 옛날에 사회주의 그 스탈린 시기부터 사회주의 공동체로 형성을 하면서 와르샤 조약기구도 있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탄약들이 다 호환이 됩니다. 규격이 똑같죠. 네, 규격이 아닌 게 자본주의 나라들은 뭐 회사마다 또 무기가 좀 틀려가지고 그 회사 탄약이 아니면 못 쓰죠. 못 써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산권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북한제 재래식 무기와 탄약들은 러시아가 얼마든지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그걸 지금 절실하죠. 그걸 지원받는 게.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김정은도 기회를 국제 제재의 그물을 찢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포탄이나 방사포탄 같은 건 예전에는 시리아나 뭐 이집트나 이라크나 이런 데 리비아에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렇죠. 제재 때문에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대로 못 팔죠. 그래서 뭐 이집트든 중동과 이란도 함부로 와서 원이나 식량을 주고 못 가져가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반대하되 철저하게 지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두 나라 배짱만 맞으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이죠. 영토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뭐 배로 가서 국제사회가 막을 수 있는 뭐 기차로 날르면 돼요. 그렇죠. 유엔이나 뭐 이런 데서 제재할 수 있는 바다를 큰 대양을 건너가고 태평양을 건너가면 군함들이 와서 막아서 많이 납포됐잖아요. 원래 러시아하고는 사정이 틀리죠. 러시아하고는 그 뭐 아무 기회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 자체도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재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빨리 전과를 올려서
그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그거를 성공을 시켜서 푸틴의 체면을 살려야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입지가 굳어지기 때문에 김정은의 도움이 절실한 거고 김정은도 그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 그냥 달라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는데 김정은이 가장 요구하는 건 이번에 보십시오. 그 주로 이게 군 장성들 국방 뭐 그런 사람들 군수공업 담당 아주 이병철이가 군수 담당 그렇죠. 부부장하고 군수 담당 부장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군수 담당 부장을 했던 이병철 원수를 데려간 것도 그렇고 박종천이 데려간 것도 그렇고 공군 사령관 데려간 다 그거죠. 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푸틴으로서는 뭘 주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그 우주센터에까지 데려갔고 또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북한에 이 기술을 전수할 것인가 하니까 위성 기술. 네.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제공을 받지 않고도 자체로 이미 어느 정도는 진전됐기 때문에 시간만 좀 지나면 자체로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몇 달 후에 몇 달 좀 늦어지면 어떻고 자기들이 도와줘서 한 달 빨리 하면 어떻고 어차피 될 거니까. 그리고 과학위성이라는 중점을 두잖아요. 우주 개발. 거기는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찰 위성이 이번에 2번이나 실패하면서 김정은도 체면이 대내적으로 좀 이게 좀 구겨졌으니까 그걸 살려달라고 제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센터에 가서 포스트친이 정찰 위성은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이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핵잠수함 기술이라든가 핵추진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은 제작엔 주겠다고 말은 하겠지만 어떻게 시간을 끌다가 북한 무기를 받아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그때 또 푸틴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자신이 내심 좋아하겠고 기회로 생각합니다. 또 인민들도 기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민들은 그 뭐 위성이나 그것보다 인민들은 밀가루라도 많이 들여와서 밀가루, 쌀 이런 걸 들여서 기름 뭐 이런 걸 많이 들어와서 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인민들은 그걸 기대할 것 같은데 인민들이 기대는 김정은한테 뒷전이고 우선 군사협력일 건데 군사협력을 러시아가 일정 정도는 해줄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전세가 지금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인데 역전이 돼서 완전히 이제 뭐 우크라이나는 다 먹은 거나 같다. 뭐 이런 정도가 만약 된다면 그때는 푸틴도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